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한 며칠 동안 몸이 아프고 앓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jealous예요. 질투심이에요. 어, 저로 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또 그리고 또 미국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제 떠오르는 단어나 뭐 그런 이제 문장 같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게 제가 읽고 말씀, 주로 성경 말씀이고 이제 또 어떤 상황들을 저를 확실히 잘 아시지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또 같은 영이니까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좀 제가 유념하거나 아니면 제가 참고해야 될 그런 성경 말씀들, 네, 그렇게 들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최근에 제가 충고로 들었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요. 젤러스한 사람들을 좀 조심하고 사람들을 잘 걸러내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른 것도 있고 또 전혀 제 상황을 모르는 분께서 보내주신 그런 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웃으면서 넘겼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질투를 해. 내가 뭐가 있다고,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제가 뭘 가지고 안 가지고 저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세 많은 마음이 들 때 보면 어떤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던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버그 밑에 있는 그 빙산의 일각 아래에 깊이 뿌리 깊게 또아리 들고 있는 미해결된 영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그래서 그 질투라는 게 꼭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과 또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는 어떤 경험과 아니면 자기가 지금 추구하거나 갖고 싶은 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것들과 딱 마주쳤을 때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질투심이라는 게 누구나 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요. 누구나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Never hurt the person whose only intention was to see you happy. 네가 그냥 행복해지는 것만을 의도하고 바랬던 그런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절대 아프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어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숙도가 다르잖아요. 아무리 과거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대학까지 다녔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쭉 비교해보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살면서. 그래서 과거에 나하고 제일 친하고 제일 모든 걸 나눴다고 해서 20, 30년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똑같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성숙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잡음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과거의 친구는 그냥 과거의 친구로 묻고 또 새로운 친구들로 마음을 가야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딱 몇 사람만 굉장히 깊은 관계를 또 마음의 속을 털어놓고 그렇게 깊은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는 사람만 친구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퀄리티만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라는 게 요즘 살면서 이렇게 패친도 있고 유튜브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직장 동료로 컬리그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그 홈타운에서부터인 친구, 찐 친구 있지만 그 친구가 이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옛날을 돌아보게 하고 뭐 좋지만 과거 추억하긴 좋지만 그 친구가 지금 나한테 베스트 프렌드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 성장 속도가 다르니까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부부끼리 만난 그런 관계 아니면 또 교회에서 그런 만난 관계 또 굉장히 포멀한 관계로 만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을 다 따지자면 상당히 다양하죠. 그 다양한 사람과 그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친구일까요? 친구로 둘까요? 제가 그런 딜레마에 빠졌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생활을 보면 깊고 오래가고 그런 사람 친구들만 몇 있다 보면 상처를 되게 많이 받는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생기면 상당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고 얄팍하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친구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는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깊은 사람 몇 사람도 있고, 다양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삼는 사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깊은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질투심, 서로에 대한 그런 오해 이런 걸로 해서 멀어지면 그 상처가 정말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깊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 다양한 그레이드, 어떤 그런 부류, 그런 깊이의 차이가 나는 그런 양적인 친구도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더더욱 듭니다. 옛날에 제가 이 친구 저 친구 막 이렇게 한국에서 너무 정신없이 사람한테 코디펜던트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깊은 친구 몇만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깊은 친구 딱 한둘이만 있어갖고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에까지 그 거리를, 바운더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류의 친구들도 서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또 사이드 트랙트 됐죠. 질투심이라는 게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객관적으로 모자라거나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열등감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럼 질투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질투심이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는 사실 어디에 관점을 둔 거냐면요, 질투가 나는 그 대상한테로 완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이런 게 다 간 거예요. 에너지가 다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되고 싶었던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싶었던 거, 내가 딱 지금 있었으면 했던 거, 내가 과거에 결핍했던 거, 내가 과거에 없어서 너무 괴롭고 슬펐던 거, 그런 것들의 경험과 지금 어떤 소망과 그런 열정들이 맞부딪혀서 남에게 온전히 그 에너지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건전하게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읽은 책 중에, 그 카토 타이조라는 일본 어떤 아마 스필가였던 것 같아요. 그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지금은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런 푸시케의 그게 아니고요. 푸시케가 아니라 푸시킨이었죠. 시인 생각도 안 나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카토 타이조의 그 책이었는데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상당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거기에 질투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파트가 있었는데요. 질투심이 생긴다는 건 다른 사람이 걷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걷고 있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 발걸음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못 보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돌부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질투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let the stream up, 완전 조금씩 이렇게 빼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압력밥솥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 수증기 빼내듯이. 어떤 거냐면 그냥 자기 인식하고, 내가 지금 질투가 나는구나. 자기 인식이고 자기 객관화죠.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하고, 내가 질투가 나구나. 내가 그럼 뭐에 질투가 날까? 뭐가 부러운 걸까? 그래서 그게 스스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칭찬해주고. 근데 진심으로 칭찬해주기 힘들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질투가 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참 희한하게 마음이 상당히 가벼워져요. 전심으로 그리고 내가 너 더 부럽다고 아예 말을 하고 나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야, 좀 가르쳐줘. 이렇게 나중에 넉살 좋게 그렇게도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질투하는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그 책의 도움을 받고 많이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질투심이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 깊이 파묻어놓은 미해결된 과제, 열등감. 근데 그 열등감이라는 게 결국 연약함이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또 표출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연약한 걸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어떡해. 이거 어떡해. 내가 이렇게 잘해주지. 막 이런 선하고 착한 일을 하지만 사실 돌아서서는 기분이 좋대요, 그게. 왜냐면 연약하니까. 잘 못돼서 그거를 위로해 주는데 상당히 기쁨을 느낀대요. 그건 진짜 좋은 친구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위로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멋지거나 아주 대단하게 보였을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결국 질투심인데요. 연약하지 않고 강하고 멋지고 멋진 뿜뿜할 때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면 이렇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뒷담화를 한대요. 상당히.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객관화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내가 안 좋은 데가 아니라 뭔가 모르지만 불편해. 쟤 싫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렇게 육감적으로 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같아.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쟤 별로 좋지 않은가 봐. 그렇게 하고 뒷담화를 많이 하게 된대요. 이게 해결되지 못한 질투심을 또 자기가 긍정적으로 그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질투받는 대상도 상당히 상처를 받죠. 뭔진 모르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거절감, 거부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질투심이라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 에너지를 어떻게 남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에너지 그대로 가져와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을 성찰하고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구나. 그럼 나도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쪽에서 어드바이스도 얻고 나도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나 자신을 바꾸는 그런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요. 그게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보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나의 결렬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강점들을 보게 되고 나를 개발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윈윈 되는 거죠. 질투심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뒷담화하고 불편해하고 결국은 나도 그 사람도 상처를 주고 나 스스로에게도 생채기를 주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로 인해서 어느 누구를 봐도 계속 그 부분은 이렇게 트리거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람 뒷담화함으로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잖아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서로 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사람들 바라볼 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저를 질투할 때는 정말 어이없지만 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고 열등감이 있구나.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도와줄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운드를 딱 쳐놓고 저는 지금 제가 제 앞길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